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찬준입니다. 네.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이. 그리고 일부 뭐 자동차를 밸류업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쪽도 좀 반등을 해줬고, 근데 이제 너무 좀 쏠리는 것 같아. 반도체 중심으로만 너무 쏠려가지고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은 마치 러셀 2000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오늘 특히나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수 보면은 보합이에요. 코스닥도 보합이고, 네. 뭐 아침에 엄청 뭐 둘 다 1%씩 넘게 빠졌었는데 네. 그 낙폭이 좀 회복이 된 건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그 회복을 이끌었던 건 거의 반도체의 일부 이제 네. 뭐 HBM 관련주들, 일부 AI 묻은 전력기기나 네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자동차 섹터, 네네. 뭐 이런 쪽으로 묶여 있고, 저 PBR주들 그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뭐 보험주들은 특히 뭐 보험주 많이 한국화재, 빠졌어요. 삼성생명 이런 데는 뭐 7%, 5%씩 네. 하락해서 끝났고요. 아침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어요. 네. 은행주들도 뭐 KB금융 이런 거 막 6, 7%씩 빠졌다가 네. 마이너스 1% 정도로 많이 회복은 돼서 끝났는데, 네. 아무튼 오늘 상승은 굉장히 많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전체적으로도 외국인은 1조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1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네, 기관은 뭐 계속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 얼마나 남았다고 저렇게 파는 걸까? 네, 하긴 뭐 연기금도 기관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죠. 뭐 연기금은 이제 계속 국내 자산 매도해서 해외 자산 비중을 좀 포트폴리오에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외국인은 계속 반도체 위주로 막 매수가 계속 들어오네요. 네네. 네. 오늘 운수장비에서 운수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현대차가 5.7%, 기아가 3.4% 상승했습니다. 아침에 저 PBR 떨어질 때 자동차는 그래도 선방을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끝까지 좋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에서 전력기기들이 오늘은 강세 보였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이 9.7%, 뭐 여기 끝도 없어요. 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3%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에서는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검토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네. 흥하해운이 또 7.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한해운도, 대한통운, 뭐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런 뭐 일부 여행이나 이런 그 입국자, 중국 입국자가 좀 의미있게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늘어났어요. 카지노라든가. 나 깜짝 놀랐어. 나 어제 어디 식당 갔거든. 경험적으로. 나 어제 어디 식당 갔는데 단체 관광객이 왔더라. 와. 이 단체는 진짜 안 뚫렸었는데 이제 단체로 좀 오기 시작하네요. 시끄러워서 나 중국 온 줄 알았어. 진짜로. 갔는데 애들이 신난 거야. 술 먹었어. 술이 좀씩 취해가는 거야. 열기가 점점 오조돼. 그러니까 으쌰 이러면서. 어디 동네였는데요? 마포 공덕동. 네, 거긴데 막 갔는데 나중에 막 위하여 이런 거야. 위하여? 이러면서 위하여. 우리 그러면 중국 가면은 하고 있잖아. 그거 뭐지? 중국에서 치얼스는 뭐야? 막 일본 가면 간빠이 막 이러면서 우리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위하여 이러면서. 와, 근데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근데 이미 저 화장품 관련 쪽 해서 조금 반응이 있어요, 이미. 이 3월 달부터 뭔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늘 좀 올랐고요. 네. 중국 관련주들 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기가스에서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이 4%씩 하락을 했고, 보험 섹터 별로였고, 증권 섹터 별로였고. 네, 기본적으로 오늘 그 총선 결과 때문에 좀 네. 밸류업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관련한 것도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하락을 하면서 요것도 영향이 있었고, 뭐 총선 결과도 좀 시장에 영향이 아침부터는 있었습니다. 네. 미국 3월 CPI는 3.5% 나왔고 예상이 3.4%였고 전월은 3.2%였는데 전월보다도 커졌고 예상보다도 0.1 더 나왔습니다. 네. 요즘 예측치보다 항상 0.1 정도는 상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0.1 상회했다고 뭐 엄청 이렇게 막 공포스러울 건 아닌 것 같은데,
6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페드 워치 기준으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6%에서 18%로 아침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고요. 동결 확률이 43%에서 81%로 상승을 했습니다. 7월 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50%였는데 38%로 좀 줄었고요. 동결 확률이 25%였다가 55%로 절반 이상 늘어났습니다.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현재 지금 한 45%로 올라와 있고 동결할 가능성도 한 31%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7월에 인하할 걸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과반이 좀 미달한다. 그래서 9월이 첫 인하로 지금 시장은 가장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계속 이렇게 인하 가능성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좀 오르고 있고 미국 10년물이 4.55%, 네. 한국 10년물도 3.56%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bp는 좀 안 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그 주가가 정말 안 좋습니다. 네이버는 인텔하고 손잡고 뭐 신기한 거 한다던데 반응이 1도 없더라. 네, 요즘 빅테크들 AI 한다는 제대로 된 업체들 투자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자체 칩 개발부터 해가지고 네. 뭐 몇 조를 이렇게 쏟아붓는데 그에 비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인텔이 만든 새로운 칩 가지고 AI 관련 칩으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학교나 이런 데 돈 없어서 못하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네이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내 인텔한테. 근데 1도 반응이 없어. 네. 네, 오늘 뭐 한 2.8%, 카카오도 2.4% 떨어졌고요. 네. 2차 런지는 그래도 장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반등은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LNF가 오늘 9조 원대 굉장히 빅딜 공시를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좀 시장이 반응을 안 했고 잠깐 상승했다가 다 이제 세론을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좀 골고루 좀 떨어졌네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다 1, 2%씩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오늘 뭐 안 좋았는데 바이오도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은 했어요. 반도체가 오늘은 가장 좋았는데 4월달 오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수출 잘 나온 섹터들은 주가상으로도 좀 많이 네. 반응을 받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가격 상승이 좀 확인이 된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KB증권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AI 반도체 중심의 선단 제품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하반기에는 레거시 제품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디램 라인이 만약에 2분기부터 풀가동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레거시의 총 캐파는 직전의 최대 캐파였던 22년도 4분기 대비해서 75%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제 투자가 다 이제 뭐 HBM이나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일반 레거시 공정에 대한 캐파 확대가 생각보다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레거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 상대 갭 밸류가 좀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PBR이 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배, 마이크론이 3배가 넘었고 하이닉스도 2배가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마이크론과의 역대급 이 밸류 갭이 벌어진 게 뭐 역대급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그 밸류 그 갭 차트를 보니까 이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더 많이 오르는 구간에서 밸류 갭이 쫙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밸류 갭이 좁혀지는 과정이 오는데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안 오른 거 한 방에 올라가가지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확대돼가지고 밸류 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근데 다른 주식 낙폭을 맞아가지고 예, 삼성전자도 떨어지는데 마이크론이 더 떨어져서 밸류 갭이 네. 축소가 되는 그림들이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번만 다를까? 거기에 대한 좀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오늘 관세청에서 발표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현황을 보면은 수출액이 164억 4,100만 달러예요. 전년 동기 대비 21.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평균은 13.5% 늘어났고요. 반도체 수출액이 45.5% 증가했어요. 수출액입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45%. 예, 45%예요. 전년 동기 대비. 네. 제가 보기에는 뭐 3월 달도 역대급이 나올 것 같고 거의 신기록이 이 정도 분위기면 10일까지 역대급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올해 2분기, 3분기가 제일 하이라이트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각각 37.4%, 20.8% 수출이 증가했으니까 중국도 증가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이 반도체가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HBM 관련 쪽이 강하고 네. 일반 레거시 쪽은 소부장들은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격 상승, D램 가격 올라오는 거는 아주 의미 있고 좋은데 네.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제 일반 레거시 소부장들한테는 조금 더 주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증가는 아무래도 봐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HBM일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37%나 늘었으니까 중국 20.8%는 중국이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 요거는 HBM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도체만 따로 갈라낸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또 오랜만에 공시가 나왔는데 TC본도 장비를 이번엔 마이크론에 공급을 한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야, 여기는 세론도 없어. 발표하면 보통 빠지잖아. 그것도 없어. 그러게요.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 현재 주가 오를 때는 이게 3사 전부 거래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는 거는 무조건 3사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를 하는 회사가 된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였잖아요. 현재 주가 오르는 거. 근데 안 빠져. 그렇죠. 마이크론에 발표했는데도. 공급한다는 거는 이미 보도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뭐 세론으로 작용할까 했는데 처음에 공시 났을 때는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론에 공급을 한다라고 공식화가 됐고 오늘 6.6%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HBM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이스페타시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STI, 뭐 테크윙, PSK 홀딩스, ISC 뭐 다 같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AI 묻은 뭐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수혜를 보는 이제 풍산이나 뭐 일진정리나 이런 회사들도 오늘 좀 굉장히 강했고요. 네. 4월 9일 기준으로 구리 선물 가격이 9,400불, 톤당 9,400불을 돌파를 했는데 네. 글로벌 IB들은 연말에는 한 12,000불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구리 수요가 전기차 충전소보다 한 2.5배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배터리 대비해서 한 5배 더 필요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진짜. 그건 아예 그냥 동박을 말아 넣잖아요. 원형에다가. 훨씬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기차가. 네,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전력이나 뭐 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전력 선을 얘기하자면 뭐 할 말은 없지. 거의 대부분 구리로 꼬아가지고 만들 테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전력기기 강세도 요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오늘도 막 3에서 10% 사이로 다 상승했습니다. 사실은 뭐 엔비디아 부럽지 않습니다. HD. 와,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렇죠. 참. 네, 그리고 오늘은 뭐 파운드리 밸류체인도 괜찮았는데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체 칩이 없으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아주 비싸게 파는 그런 칩들을 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비용 지출도 크지만 이게 자기네 거에 딱 적합한 제품이 아니고 쓸모없는 사양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자체 칩 설계하는 게 더 좋긴 한데 하겠다라고 다들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이제 CPU 자체 설계한 이제 엑시온이라는 제품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용으로 자체 설계를 했고 현 세대 제품 대비해서 한 50% 향상된 성능 그리고 60%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TSMC에 맡길 거냐, 삼성에 맡길 거냐가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뭐 텐서 칩이라던가 이런 거 삼성이 많이 해왔잖아요. 삼성 파운드리와의 관계가 좀 깊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비싸지만 않으면 TSMC에 맡기고 싶겠죠. 근데 TSMC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차선으로 삼성을 좀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자체 제작하는 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보다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쪼개서 하는 뭐 MPU라든가 이런 것들 쪼개서 제작을 하면 제가 보기엔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공간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합칩이나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 핵심은 뒷동란에 어드밴스드 된 그 패키징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앞에 웨이퍼만 해가지고 쪼개서 만들어주는 거면 가능성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뭐 메타에서도 자체 AI 칩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AD 테크놀로지가 5.3% 상승했고요. 뭐 가온칩스가 2% 상승했고 뭐 TSMC 벤더인 에이징랜드도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EUV 펠리클 국산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면서 SNS텍이나 FST도 좀 조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LNF가 유럽향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9조 2,400억이나 되는 네. 엄청난 규모의 공시를 했습니다. 네. 고객사는 비밀이라고 하고요. 25년부터 30년까지 6년 동안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1년 연 환산으로 하면 한 1조 5,400억 정도 네. 규모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예, 네. 이전 매출 대비해서 한 33% 규모니까 주가는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네. 이슈인 것 같은데 공시 직후에 한 8% 급등을 했다가 음.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서 끝났습니다. 진짜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IRA 빼고는 LG엔솔도 그렇고 다 적자 보고 있는 상황인데 LNF도 지난번에 뭐 3천억 적자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면 팔수록 이제 적자 보는 구조라서 수주에 대한 그렇게 인식을 잘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확실히 좀 단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의미 있게 확인이 되어야지 네. 그래야 좀 대규모 공시도 좀 주가가 탄력이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적자 보는 상태고 요게 언제 해소가 될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이 수주 공시에 옛날만큼은 그렇게 반응을 뜨겁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양극재의 4월달 잠정 수출치를 보면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NCM은 이제 4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영업일수만 따져서 월 환산으로 해보면 3억 7,400만 불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10% 정도 줄어든 수치고 전년 대비해서는 65% 감소를 했습니다. NCA 같은 경우에는 1.1억 불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9% 마이너스 났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5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P와 Q가 다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P가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내연기관차를 뭐 2035년까지 퇴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정책들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독일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죠. 네. 영국은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기로 했는데 요 정책을 5년 연기하기로 했고요. 유럽 의회에서도 2035년에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 일자리 확보가 안 된다. 내연기관차에 굉장히 그 많은 일자리들이 딸려 있는데 그것들을 없애긴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국가 단위에서 이런 정책을 보이니까 당연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포드는 이제 F150 하이브리드 생산을 20% 확대하겠다. 그리고 올해 판매 목표를 4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겠다 이런 기조로 좀 많이 업체들이 잡은 것 같아요. 네. 제규어 랜드로버는 26년도까지 전기차 모델 출시 목표를 6개 하려고 했는데 4개로 축소를 했고요. 현대차나 도요타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좀 방향을 조금 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수출도 그 1분기에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1분기 자동차 전체 수출은 2.7% 증가했는데 이 중에 하이브리드만 보면 37%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8.5억 달러를 하이브리드가 기록을 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판매 호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오늘 그 아침에 굉장히 좀 낙폭이 컸었고 했는데 그 외국계 금융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의견을 냈어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BOA나 JP모건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밸류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을 했는데 네. 대부분 보면은 단기에는 영향이 있지만 장기에는 별다른 기조 없이 계속 갈 것이다. 이런 톤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안 뭐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와 여당은 추진하고 있는 게 뭐 배당을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뭐 상속세를 완화한다. 이거 사실 상속세 완화는 굉장히 좀 밸류업에 앞서서 전제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서 요게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굉장히 민주당이 많이 압승을 거두면서 힘들어질 수 있지만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도 그래도 밸류업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는 큰 기조는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거다. 이런 톤이 뭐 외국계 공통적인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용호 의원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용호 의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번에. 근데 하여튼 이용호 의원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저희가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안을 만들었던 게 김용남 전 의원이고 저희 채널에 그래서 직접 모셨잖아요. 이분이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니까는 한번 모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하고 몇몇 사람 빼고는 잘 모른대. 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게 표로 도움이 된다. 엄청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른대.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그 김용남 의원은 제일 밑단에 있었대. 자기가 그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밸류업 전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소액주주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법안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쭉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본인은 제일 그거를 밑단에 넣어놨는데 그게 좀 앞단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저하고 대답할 때 대답한 거 내용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신영증권에서 관련 의견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꺾일 수는 있다. 왜냐면 배당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했을 때 법인세 감면해 주는 거나 이런 세제 개편안 통과가 좀 불투명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총선 패배로 인해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동안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기 방향성은 결국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국계나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의견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면 수출도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일단 10일간의 수치라서 월 환산을 시켜보면 한 1억 1,300만 달러 네.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고 전 월 대비해서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때까지 제일 잘 나왔던 월이 올해 2월 달에 9,300만 불이거든요. 네. 근데 1억 불을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라면 정말 많이 먹나 봐요, 외국에서. 한국 근데 이제 라면을 이끌었던 엔터는 계속 죽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끌었다기보다는 뭐 잠깐 튀겨준 거죠. 아니 왜 걔네들 때문에 사실 라면 먹기 시작한 건 맞지. 네. 그렇기도 하죠.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오늘 소식은 굉장히 오늘 좀 다사다난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아주 뭐 미국 시장이 아주 난리 브루스가 나가지고 정신 없었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 종가는 일단 지수상으로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도체가 많았으면 굉장히 그렇죠. 오늘 아웃퍼폼하긴 좋았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반도체 한 종목만 몰빵을 찍겠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분해 놓으면 이게 참 재미없는 거지. 네, 지금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요일이었던 기분 좋은 날인데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예. 네, 제가 아니라 쪽집게님이 나오시겠죠?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